시작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제 이제 설치를 잘 하신 미니콘다로 가겠습니다. 미니콘다에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이 있고요. 요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를 어떻게 이제 찾는지는 어제를 통해서 아마 아시게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나콘다 이제 파워쉘 프롬프트가 다음과 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이제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콘다한테 일단 있는 건 아니까 바로 이제 액티베이트 하고 파이ML 이런 식으로 환경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ML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스랑 이제 파이ML 이 두 가지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명령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이제 실행하시면 이제 어제 내용이 바로 재현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피터가 이제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고요. 이제 기본 웹 브라우저에서 다음과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작하시는데 어제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뭔가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 루트가 다운로드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폴더가 루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시작하시게 되면 어디가 루트가 될까요? 요 C 드라이브 유저스, 그러니까 유저 홈이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랑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어서 이걸 시작하시자마자 그 다시 해보면 뭐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등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을 해서 이 파이엠엘 폴더로 이제 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제의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제의 실습 폴더입니다. 예, 글씨가 좀 한글을 쓰는 거는 별로더라고요. 논 내용이 없는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맥 쪽에서 이제 있으니까는 그런 점이 좀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한영키 변환과 뭐 받아쓰기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 인터페이스 자체를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습 폴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나저나 야, 내 거는 하얀데 네 거는 왜 그 까마냐 이렇게 이제 그 궁금하시다면 여기 세팅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원래는 라이트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 필기가 좀 형광색 계열들이 있어서요. 요거를 좀 이제 대비해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다크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보시기에 괜찮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맨날 똑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한 우리 런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기, 런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노트북 등을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더하기 기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제 뭐든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탐색기에서 이제 더하기 기호를 선택해서 런처를 이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커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그 여러 개가 있는 것들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이ML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ML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고요. 그러면 이제 언타이틀드로 되어 있으면 이제 서운하니까 얘를 미네임을 통해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day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확대해서 드려야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요 탐색기를 이제 접는 게 이익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한 250 정도로 확대를 해서 그 상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넘파이 꼭 필요합니다. 펜다스 표 형식의 데이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트플러립 그래프 종종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러는 이걸 통째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쨌든 이게 설치가 됐고 사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임포트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은 내가 몇 버전을 쓴다 그런 식으로 그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참고가 좀 되는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사이클런의 1.2.3 버전이 다음과 같이 잘 가져와지는 것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PyML 커널 이렇게 이제 선택이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 PyML이라고 하는 환경에 이런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교재를 이제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파일을 이쪽에서 아이고 그쪽 이제 잘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 2 다음과 같이 잘 이제 됐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50페이지와 51페이지의 요약 및 정리를 그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건데요. 이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표 형식의 데이터는 이제 펜다스 위드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기능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알리스하고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UTF-8로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고 이걸 이제 이렇게 읽어오면 어제 내용이 이제 잘 재현이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체를 해야 되니까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사전을 만들고 혹은 이제 바로 번치를 만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에서 유틸즈에서 이제 번치 이렇게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전과 번치가 유사한데 번치가 이제 조금 활용성이 그 편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번치를 좀 만들고 이제 아이리스를 이제 요 번치로 이렇게 이제 그 빈 번치를 좀 획득한 다음에 아이리스 프레임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요 아이리스의 키즈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제 색인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요 프레임을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번치로 만들고 난 다음에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그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해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그 뭐 데이터랑 뭐 데이터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에서 품종을 이제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이제 하겠다. 드롭하고 컬럼즈에서 이제 품종을 이제 제외하겠다. 이렇게 하면 품종이 이제 날아가죠. 근데 이거는 그 원본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객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원본은 아이리스 프레임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원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데이터의 이제 근거인데 그 데이터 이 지금 현재는 요 컬럼즈랑 이제 밸류가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해도 상관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요 values를 이제 ND 어레이의 형태로 만들어서 연산에 이제 대비하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한 편이고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numpy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numpy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to numpy를 여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제 그 데이터가 획득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iris.data 이런 식으로 해서 to numpy 하고 그러면 iris 키즈를 하면은 이제 프레임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프레임의 데이터가 삽입이 됐는데 그 불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제거해 놓은 상태로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해체 작업을.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이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제 요 품종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했는데 여기서 이제 컬럼즈가 이제 필요하죠. 컬럼즈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고 요거를 이제 평범한 이제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프레임 드랍하면 진짜 삭제되는 건 아니고 품종이 삭제되는. 아, 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아이리스의 이제 프레임을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해 보시면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원본을 변경하는 거는 이게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API들은 요걸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제 뭐몇 가지 이제 가공 작업하고 싶은데 뭐 이걸 했다가 잘못했다 하면은 다시 로드를 해야 되니까 대단히 이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하면 이제 새로운 객체가 가공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그럼 내가 정말로 원본을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요걸 한 다음에 아이리스 프레임에다가 다시 할당을 해주면 이제 새로운 객체에 대해서 연결이 되면서 원본이 변경되는 이제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원본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명시적인 그 작업이고 웬만하면 대부분은 이제 복사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점들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고요. 근데 값들에 대한 변경은 좀 달라요. 이제 값 하나하나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그거는 이제 또 새로운 것이 이제 발생하기보다는 그 값 자체가 변경되는 게 효과적입니다.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맥락을 좀 따르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논의셨네요. 지금처럼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나가면서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컬럼즈도 이제 to 리스트를 하면 이제 평범한 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마음에 든다면 아이리스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컬럼들을 이제 피처, 네임즈 뭐 이런 식으로 할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할 때마다 아이리스 이제 키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 명칭은 그 왜 이렇게 정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임의적입니다. 내가 그냥 그 다른 명칭을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그 명칭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쓰는 거야? 그냥 교재와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요. 이제 교재에서 사이클론에서 예시 데이터 셋들이 이런 어떤 명칭들을 사용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정했을 뿐이지 뭐 이걸 꼭 사용해야 된다 이런 법칙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피처 네임즈 대신에 그냥 내가 이제 다른 걸 쓰고 싶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특성 명칭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은 특성 명칭이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거나 뭐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춰보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표기들을 이제 맞추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특성 명칭과 이제 피처 네임즈 이제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타겟 쪽에 대해서 작업을 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쪽에 대한 작업은 이제 반대죠. 품종을 드롭하는 게 아니라 품종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토사, 버지니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유니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로 그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사이클론의 예시 데이터 셋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타겟 네임즈라고 일단 부르지만 원하시면 다른 걸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니크를 다음과 같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그 기억 이제 그 눈썰미가 좋으시면 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랑 어제는 이제 넘파이의 유니크라고 하는 이런 API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값들을 집어넣던데 얘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하네. 그거는 이제 다음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넘파이의 ND 어레이가 아니고 펜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API의 활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의 품종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 얘네들을 그 수치형으로 정수 인코딩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방금 전에 획득했던 그 target names라고 하는 것을 각각 0번, 1번, 2번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변경이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아이리스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리스의 타겟들이 실제로 이제 다 변환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요 리플레이스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넘파이까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 타겟이 실제로 이제 그 012로 모두 다 변환이 됐는지 넘파이의 유니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보유하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 놓으면 그 생각하기 이제 편리하고 이제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작업을 사이클론의 데이터 세츠에서는 그냥 이 밀키트 같은 스타일로 그냥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이제 공부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내용을 이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론의 데이터 세츠가 그거를 이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작업들을 이제 수행하셨을 때 어딘가 이제 뭐 오류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가능성 때문에 이제 다음 같은 절차를 제시를 드리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두도 이제 같은 상태로 안전하게 이제 만들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프레임은 원래 없으니까는 여기서 그 아까 이제 그 펜다스 이제 리드 CSV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이제 해놓겠습니다. 플레이스를 포함이 되는데 요 리플레이스가 그 펜다스 버전이 조금 달라지면서 그 경고가 이제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API 이제 그 변화로 인해서. 네, 현재로서는 이제 무시하셔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펜다스 쪽이 요새 그 좀 그 변화가 좀 급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형 이제 1버전에서 2버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과격한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펜다스를 버전 지정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정 안 해놔가지고 최신 버전이 이제 설치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경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25번 네. 프로마그 까지 하는 프로마그 그걸로 알겠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떤 음, 요거는 이제 그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첫 번째로는 교재에서 우리가 그 40페이지 참조를 하시면 1.7.1절에 그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는 이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제 소개를 했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요것만 소개해드리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은 우리 데이터를 사이클론의 데이터 세트에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끔 그런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방금 이때까지 해왔던 그 번치를 구성했던 그 작업들 있잖아요. 그 작업들을 그냥 다 해놓은 거예요. 밀키트 스타일로 밀키트 저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막 그 채소 잘라놓고 막 손질해놓고 이렇게 칸칸이 구역별로 담아놨잖아요. 근데 원래 요리를 하려면 다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손질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손질하는 과정 자체를 가 실제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오늘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치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프레임을 획득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해체하는 작업, 이제 그 뭐 살 발라내고 막 꼬리 떼내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수행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잘못 뭐 할당하거나 해서 오, 내가 똑같이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잘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from import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그 챗GPT를 한번 도입을 해볼까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3.5 버전으로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문에 대해서 파이썬 문법을 강조해서 해설해 주면 좋겠네요. from import 해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1세기의 프로그래밍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AI의 보조를 받아서 내가 완전하게 다 모르는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그 해치워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보겠습니다. from import. 구문은 파이썬에서 모듈이나 패키지에서 특정한 요소를 가져올 때 사용됩니다. 이 구문을 사용하여 다른 모듈에서 정의된 함수, 클래스, 변수 등을 현재의 네임스페이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드를 더 간결하게 만들고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from sclearnjot datasets import load iris는 sclearnjot datasets 모듈에서 load iris 함수 현재의 네임스페이스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새 제가 그 화면을 많이 보고 나면 눈이 아파가지고 그 이제 얘한테 읽기를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국말도 잘해요. 잘하는데 약간 그 교포 한국말 있잖아요. From import 막 이런 식으로 교포 한국말로 이제 하는데 그 좋습니다. 좋고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설명 자체는 그 올바른 걸로 보여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잘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도해를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폴더를 생각하시면 이제 좋은데요. 이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이제 폴더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폴더 안에 다시 하위 폴더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세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 세츠의 어떤 파일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함수나 모듈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드 아이디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해당 폴더에서 이제 콕 집어와서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의 이제 구문입니다. 이런 그 해석이 참고가 되시나요? 추가적으로 논의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챗GPT한테 그 폴더에 비유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실제로 폴더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또 그 교포를 좀 불러볼까요? 물론이죠. from import bond. 구문을 폴더 구조로 비유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하위 폴더와 파일들이 있습니다. 각 하위 폴더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듈이나 라이브러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작업 중인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프로젝트 폴더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파일에서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다른 파일이나 폴더의 내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from import 이 구문은 여러분이 다른 폴더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현재 스크립트 파일로 가져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from folder to subfolder import 펑션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folder라는 하위 폴더의 subfolder 안에 있는 function이라는 파일을 현재의 스크립트 파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문은 마치 다른 폴더에 있는 파일을 현재 위치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데요. 네. 순식간에 어떻게 그거는 그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걸 진짜 많이 써요. 저 진짜 많이 쓰는데 왜냐면 제가 그 밤에 이제 그 퇴근하면 궁금한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읽기 싫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 그 에어팟 꽂고 얘한테 이제 그냥 읽어주기 시키고 우리 애기랑 이야기 만들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이제 그 사람 이제 좀 자연스러운 읽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게 숨 쉬는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재현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참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막 이렇게 잡음 같은 게 막 나오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가끔 이제 그러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재밌고 사실은 그 최근에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해설을 원래는 제가 다 녹음하고 막 다 처리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서비스를 찾았는데 그 보이스 클로닝 서비스를 찾았어요. AI 보이스 클로닝 서비스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요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밌습니다 이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이제 작업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잡다구리한 건데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업무 생산성을 뭐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로 학습을 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주입니다. 오늘도 머신러닝 즐겁게 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주입니다. 오늘도 머신러닝 즐겁게 잘 알아보겠습니다. 제 목소리죠. 그래갖고 제 목소리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 목소리 이제 샘플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운 대본 같은 것들도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건 이제 쉬워 보니까 K-초의 근접 이웃 KNN 알고리즘은 여러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 사용 범위와 적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은 KNN 알고리즘의 주요 장단점에 대한 요약적 평가입니다. 거의 제가 읽을 만한 거죠. 그래갖고 이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평가하고 있고 조금씩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적용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무섭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성주입니다. 누구님의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소환 조사를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요새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통해서 생산성을 이제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챗GPT를 통해서 해설을 이제 발생하면 이제 해당 채팅에 대한 링크를 공유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의를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해설이 괜찮다 싶으면 요 채팅방의 링크를 지금 해당되는 노트북 부분에다가 삽입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제 노트북을 이제 보시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챗GPT의 요 해당 세션으로 이제 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요 세션을 공유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유 버튼을 이제 눌러가지고 채팅 링크, 파이썬 모델 가져오기 이렇게 알아서 이제 요약을 잘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링크를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논의사항 이렇게 이제 추가를 이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공유 드리게 될 요 2차 노트북의 해당 부분을 보시면 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 맞지 않아요. 다 맞지 않는데 제가 이제 같이 평가하고 해설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공유가 안 돼 있죠. 제가 공유 설정 안 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새 이제 이런 것들 재밌습니다. 실제로 유용하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잠시 이제 지금 공유 설정 중이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해설하기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직접 해결하시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성주가 없는 상황에서도 얘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의지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그런 용도로서 이제 21세기 프로그래밍 작업의 어떤 스타일로 예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논의 있으시면 지금처럼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도 여러 가지 논의 주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 큐레이션을 했는데 그런 설정은 이제 의지할 만하냐. 그런 것도 이제 이 챗GPT가 자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읽어드려서 그걸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의견도 들어보시고 저도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챗GPT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의 종합적인 의견이 어떤가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제 교차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수행했고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 절차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에 여기 임포트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유고요. 그러면 이제 요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 그러면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제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이리스 데이터 그리고 아이리스 이제 타겟을 이제 쪼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 사이즈는 기본값이 25%인데 뭐 명시하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셔플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랜덤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특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재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균일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stratify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IS의 타겟의 비율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비율을 반영해서 이게 이제 쪼개지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numpy 이제 유니크를 통해서 train targets를 이제 리턴 카운트를 참을 이제 해보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원래 비율대로 쪼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트레인이 저렇게 쪼개졌다면 테스트도 당연히 아마 그렇게 됐겠지만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련 데이터를 모두 다 외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모형을 형성하는 게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요. 사이클런의 이제 네이버스에서 어제 우리가 논의한 이제 K 네이버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첫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요 알고리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여기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KNN하고 K 네이버스 이제 클래시파이어인데,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거는 붓꽃 분류기가 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붓꽃 분류기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제 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n네이버스 1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붓꽃 분류기를 훈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타겟을 가지고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훈련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평가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 붓꽃 분류기한테 그냥 훈련 데이터 자체를 이제 예측해 보라고 할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예측인데,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예측과 정답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트레인 타겟을 이제 비교를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채점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제 시각화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로 경험시켜 줬잖아요. 근데 그 경험시켜주고 이 정답을 다 알려준 상태인데, 그, 그 상태에서 다시 경험시켜준 데이터를 예측해 보라고 하면 그 결과 100점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일단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면 알고리즘들에 따라서는 이 경험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100점을 못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뭔가요? 이제 경험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재현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요 틀을 우리가 재현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건데 트레인 대신에 테스트로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상단에 보시면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넣는 그 셀 편집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살짝만 수정을 한다면 이제 복사해서 밑에다가 바로 붙여넣으면 편리합니다. 지금 이제 복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트레인을 테스트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꾸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수점을 그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뭐 한두 개 차이로서 그 뭐 나눠지지 않아서 소수점이 정확하게 딱 나눠지지 않아서 소수점이 발생하는 거지 진짜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97%의 정확도가 나왔는데 그거 말은 지금 38개 중에서 한 개를 틀려서 97%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정밀하게 필요한 경우는 표본의 개수가 이제 많은 경우에나 그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수점을 이제 상세하게 보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97이지만 실제 이제 그 개수를 보면 이제 38개고 그 중에 한 개가 틀려서 이제 97이라는 성능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98이나 99%의 성능은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한 개를 틀리든지 아니면 100점을 맞춘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점이 아니면 97점인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게 좀 더 정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테스트 샘플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는 것이 저는 참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느냐면 이제 훈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100점을 맞는데 이제 이 예측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죠. 한 개 정도 이제 차이가 나면 그럼 나쁘지 않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다음 같은 성능이 이제 재현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제 어제 논의한 내용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논의를 해봤고 이제 1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는 2장의 지도학습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